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입니다. 자, 혹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 생각하는 인간 이런 표현인데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다. 이렇게 인간들은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동물들도 실제로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데카르트의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 사유, 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이런 생각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혁신이 나오고 발전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의 그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치죠. 근데 가끔씩은 이 생각 중에 나 스스로를 망치거나 힘들게 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쁜 생각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쁜 생각 습관 첫 번째는요, 부정 편향적 사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잘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놀려요 지금? 뭐 나한테 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편향적 사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패턴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혹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만의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부정 편향되는 경우에는 부정 편향적 사고가 많습니다. 즉 자동적 사고의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매사가 다 부정적입니다. 칭찬을 해줘도 왜? 뭐?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야지. 내가 지금 우스워? 쉬워 보여? 내가 그리고 언제 너한테 평가해달라고 그랬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뭔가 나는 별로 그렇게 그런 의미 없었는데 저쪽이 왠지 꽈서 듣거나 안 좋게 듣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부정 편향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그 부정 편향적 사고를 하게 되면요, 우선 정서가 안 좋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잘생겨서, 마음에 들어서, 혹은 그냥 우연찮게 날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시비하는 거야?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못생겼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부정편향적 사고를 하게 되면 본인의 정서적 상태가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되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더 부정적인 정서가 심해지고 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쁜 생각 습관은요, 거꾸로 긍정 편향적 사고입니다. 즉 세상에는 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까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것 또한 대단히 안 좋습니다. 자, 긍정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얼핏 보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사업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이거 어떡하지? 잘 될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린 잘할 수 있어. 지지고 위로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서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자, 요번에 너 시험 다가왔는데 어떻게 잘 볼 수 있니? 엄마 나 잘 볼 수 있어. 난 요번에 틀림없이 10등 안에 들고 5등 안에 들고 잘할 수 있어. 그래.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잘 볼 수가 있나요? 못 보겠죠. 마찬가지로 긍정 편향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긍정 편향적인 사고는요,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그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나쁜 결과를 예측해서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편향적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자주 당하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쉽게 믿거든요. 예. 남들이 다 말리고 야, 그 사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러다 당하는 게 바로 사기거든요. 이래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 말을 믿게 되면 거기에 낚이는 것처럼 이렇게 긍정 편향적 사고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부정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도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극단적 사고입니다. 극단적 사고. 극단적 사고는 무엇이냐 하면요, 똑같은 말이라도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봤습니다. 혹은 이제 회사의 동료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좋을 수 있죠. 저 사람 좀 호감이 가는데 좀 가까이 해볼까? 자,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회사에 완전 내 이상형이 있어. 와우. 완전 그 사람 내 스타일이고 그 사람 완전히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빡 들었어. 드디어 내 진정한 짝을 만난 것 같아. 오반가요? 아닌가요? 몇 번이나 봤다고? 무엇을 확인해 봤다고? 이런 분들은 꼭 나중에 무슨 문제를 겪게 되냐면요, 알고 보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었어. 와, 나는 그렇게 허접한 인간인 줄 몰랐네. 어쩜 겉보기에는 나를 그렇게 속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던 거 있지. 와, 완전 배신. 어쩜 그렇게 사람을 등쳐먹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인 기대를 하면 합리적인 실망을 하거나 합리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극단적인 기대를 하면 극단적인 실패를 하고 극단적인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향 같은 것들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극단적 사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얼리제이션, 즉 이상화 경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에는요, 이 회사는 괜찮을 것이다. 혹은 이제 나는 드디어 합격했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내 일도 생기고 이제 성공의 길만 남았네. 이것 또한 극단적인 사고 중에 하나죠. 혹은 긍정 편향된 사고 중에 하나죠. 극단과 긍정이 결합이 되면 완전히 판타지가 되면서 오직 성공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으면 바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사고, 즉 부정극단적인 사고로 또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대단히 스트레스 주고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주며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망치는 생각 패턴 세 번째가 바로 극단적 사고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사고입니다. 감정적 사고.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의 그 기사를 본다던가 아니면 동일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건을 겪는다고 하더라도요.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해석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운전을 할 때도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나오는 날은 누가 와서 이렇게 껴더라도 이제 양보도 잘해주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가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게 나온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좀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다던가 아니면 나오는데 뭐 엄마가 잔소리를 했다던가 이래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나왔을 때에는 운전을 하는데 누가 끼면 저 나쁜 XX 운전을 쳤다고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즉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 같은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 사고입니다. 요거는요, 아이들의 경우에 엄마의 감정 상태를 보아야만 용돈을 얻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즉, 애들이 용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엄마 눈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죠. 왜냐면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예?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 뭐 이런 게 되지만 기분이 극히 안 좋을 때에는요 얘를 보고도 혹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네 입이랑 똑같아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애한테 그걸 쏟아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즉 우리가 실은 생각보다 이런 감정적 사고나 감정적 대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게 혹은 즉각적으로 감정과 사고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건 본인도 상처를 받고요. 그것의 대상이 되는 타인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된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또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들은 스스로를 심하게 망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스스로를 망치는 생각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건 전문 용어도 아니고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지만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바로 잡생각입니다. 잡생각이라 하면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뭔가 뚜렷하지도 않으면서 꼭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꼭 필요한 생각도 아닌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는 부부인데 근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리의 집은 어떻게 되고 이 사람 우리들의 연봉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착걱정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은 저녁 때 들어오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굳이 지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잡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잡행동으로 나오고 이것들이 실질적인 대인관계 갈등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기본적인 관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진정으로 날 좋아할까? 날 진짜 존중하는 거 맞아? 내 상사는 나를 진짜 인정할까? 저게 진심일까? 진정성이 있을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결론이 부정적으로 날 가능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잡생각들은 대체로 잡생각을 많이 하면 기분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기분 상태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기분 좋지 않은 부정적 사고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부정적 사고가 많아지면 다시 부정적 감정이 늘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부정편향적 사고나 아니면 감정적 사고의 문제들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잡생각이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을 시동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잡생각이 스스로를 망치는 안 좋은 생각 습관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스스로를 망치는 5가지 생각 습관을 알아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생각, 혹은 이것만큼이나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생각. 예. 그 다음에는 감정적인 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고, 감정적이면서 극단적인 사고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생각,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은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나쁜 생각 습관들을 고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힐링과 행복을 도와드리는 노박사 레오였습니다. 자, 안녕.